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2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후 9시 8분. 자, 이번 동영상은, 조금 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PC 버전이 있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띵글스톡이라고 모바일 버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똑같으니까요. 혹시 휴대폰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다면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세요.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걸 D, 이걸 E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A는 매트릭스입니다. B는 투자심리도구, 그 다음에 C는 볼린저 밴드예요. D는 매트릭스고 E는 투자심리도입니다. 그러니까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은 매트릭스 투자심리도, 볼린저 밴드, 매트릭스 투자심리도로 구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꽤 단순한 구성의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강색이 있어요. 자, 파란색은 주가의 볼린저 밴드고, 그 다음에 빨강색은 이격도의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주가를 가지고 만든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격도를 가지고 만든 볼린저 밴드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누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투자심리도는 주가의 투자심리도고, 아래에 있는 투자심리도는 이격도의 투자심리도죠. 그러면 위에 있는 매트릭스는 주가의 매트릭스고, 아래에 있는 매트릭스는 이격도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쌍으로 있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가 쌍으로 있기 때문에 위 아래에도 쌍으로 투자심리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요 위에 있는, 그죠? 요 별표 영역이 시간을 분석하는 영역입니다. 위에 있는 투자심리도와 매트릭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간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간은 크게 상승할 시간이 있고 하락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봉이 상승하기에 유리한 시간이 있고 하락하기에 유리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시간과 함께 가는지 아니면 시간과 반대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셔야 돼요. 꼭 시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시간은 그쪽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면 상승 시간이에요.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 하락 시간입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투자 심리도는 어차피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거고
주가가 내리면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 심리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의 기본적인 원리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딱 방향을 정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없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도를 분석하면 일정한 방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자, 매트릭스라고 했잖아요. 매트릭스. 그러면 이 매트릭스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걸 지금까지 분석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본 적이 없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지 눈으로 머리로 계산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눈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자, 매트릭스는 우리나라 말로 배열입니다. 배열.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늘어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늘어났다. 늘어났잖아요. 쭉 점을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요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해 놓은 책이 킹덤 오브 차트입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이고요. 이건 이제 저에 대한 양력이고, 여기 보면 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챕터 4거든요. 챕터 4. 보시면 이제 투자 심리도의 기본 개념이 나오고, 그 밑에 제가 보여드릴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요거는 이동평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시간을 이해하려면 이동평균의 기본적인 속성을 아셔야 돼요. 이 속성을 이해하면 이동평균은 이런 거구나. 이게 이동평균의 핵심이구나. 라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의 핵심을 아는 순간 봉이 왜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이런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의 관계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정의가 돼야 돼요. 이게 정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 동영상을 보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이거예요. 이게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게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한 봉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상승한 봉을 1로 표시하죠. 1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왜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는데 1로 표시하냐? 카운트를 하려는 거예요. 몇 개인지. 예를 들면 10개 봉 중에 상승한 게 8개다 라고 했을 때 8개로 쉽게 카운트하려면 상승한 것에 1을 계속 표시해 놓으면 그냥 더하면 상승한 날짜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상승한 자리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핵심은 투자 심리도가 몇이다가 아닙니다. 어디가 상승을 했어. 그리고 어디는 상승하지 않았어. 이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80이어도 일의 위치가 다 다른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으로 표시한 게 매트릭스인데, 사실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1, 0, 1, 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개발을 하다 보면
숫자를 화면에 표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화면의 그림처럼 숫자 대신해서 점으로 표시한 거죠. 그러면 1과 0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0은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은 다 회색으로 처리를 한 거고, 1은 이게 고가인지 저가인지 종가인지 거래량인지 구분을 해야 돼서, 고가가 이럴 때는 빨강색, 저가가 이럴 때는 파랑색, 그 다음에 종가가 이럴 때는 검정색, 거래량이 이럴 때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의 의미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는 이 점은 10개 봉 이전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요 앞에 요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정보. 이 정보가 최신봉의 정보고, 그죠? 이 정보는 10개 전 봉의 정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봉 위에 있는 정보는 현재 봉의 매트릭스가 아닙니다. 10개 봉 전의 매트릭스예요. 그런데 왜 현재 봉 위에다 표시를 했느냐? 그 봉이 현재 봉이 됐을 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있는 매트릭스는 현재 값이 아니라 과거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현재의 투자 심리도에서 빠져나가는 값이죠.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위에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위에 있는 매트릭스는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과 0을 개발상의 문제로 인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 1을 색상으로 표현하고 0을 회색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매트릭스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 노란색으로 구분을 지었다라고 하면 저 점의 의미를 쉽게 파악을 하실 겁니다. 왜 빨강색이 고가냐? 어차피 고가에 가려면 양봉이 아니면 어렵죠. 그래서 양봉의 색깔을 고가에다 입힌 거고, 저가를 가려면 음봉이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파랑색으로. 종가는 끝까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그리고 거래량은 나머지 컬러들과 대비했을 때 눈에 확 들어오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투자 심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투자 심리도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하락하면 하락 중이고 상승하면 상승 중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매트릭스가 1구간이냐 0구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심리도가 계속 상승할 거냐 또는 계속 하락할 거냐, 아니면 하락하다가 언제 상승할 거냐, 반대로 상승하다가 언제 하락할 거냐,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지. 하지만 일정 상황에 도달하면 매트릭스는 절대값으로 변하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잡아내는 게 사실상 투자 심리도 분석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2021년 3월로 쭉 가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가보시면 고가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그죠? 저가도 낮아졌는데 종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는 낮아지고 저도 낮아졌는데 종가만 올랐습니다. 잘 보시면 요 그래프가 여기 파란색이랑 빨강색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갔는데 검정색인
종가 투자 심리도만 상승을 유지해요. 그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가와 저가는 하락을 시작했는데 종가는 아직 하락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실제로요. 자, 여기가 그 다음 자리인데 여기는 2021년 7월 월봉입니다. 자, 7월 월봉에 도달했을 때 어떤 내용이 추가됐냐면 종가도 하락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21년 3월에는 고가 하락, 저가 하락, 종가 상승이었는데 2021년 7월에 갔더니 고가 하락, 저가 하락, 종가 하락으로 하락이 다 완성된 거죠. 하락이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월에 있습니다. 8월을 잘 보시면 고저종 모두 0구간을 지나요. 이 말은 상승하면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가 저가는 하락을 해왔는데 8월 달에 7월 달 고가를 넘는다든가 또 8월 달에 7월 달 저가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8월 달에 종가가 7월 달보다 상승한다든가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하락하던 게 상승으로 턴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 하락했어요. 8월 달에 월봉은 고가도 낮추고 종가도 낮추고 저가도 낮췄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하락 흐름을 연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3월부터 고전은 하락을 시작했는데 8월 달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고 종가는 2021년 7월 달부터 하락했는데 8월 달에 상승할 기회를 버렸죠. 자, 8월 달에 이게 2021년 8월인데 8월 달에 상승을 포기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자, 여기에요.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8월이니까 9, 10, 11월이죠. 2021년 11월까지는 일단 다 하락이에요. 2021년 11월 달까지는 다 하락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2021년 9월 달에 저가 투자 심리도는 0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코스피를 보여드리겠지만 코스피에는 0이 없어요. 1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휩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1년 11월까지는 고가, 저가, 종가가 모두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승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11월 달까지는 내렸어요. 잘 보세요. 그죠? 11월 달까지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2월과 1월이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월부터 4월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4월이고 여기가 1월이에요. 자, 저가 투자 심리도는 1월에 상승할 수 있어요. 1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달에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의 상승의 조건은 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에 저가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이렇게 저가 투자 심도가 상승하는 게 하락으로 바뀌어요. 자, 문제는 종가예요. 종가. 종가는
2021년 8월 달에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2022년 4월 달까지는 절대로 상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투자 심도가 무조건 내려가요. 지그재고 하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2021년 8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는 순간 2022년 4월 달까지는 종가 투자 심도가 무조건 하락하겠구나. 그러면 종가 중에 가장 낮은 종가는 2022년 4월 근처가 된다. 4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투자 심리도 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은 4월이에요. 그러면 종가는 확률상 2022년 4월에 가장 낮은 위치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종가가 348.58인데 348.58이라는 종가가 2022년 4월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높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앞으로 3달 안에 이번 달에 만들어진 종가보다 낮은 종가가 나올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종가를 감아서 위로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몇 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올라간 종가가 4월 달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높을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투자 심리도의 구조를 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분석 정보를 제가 7월달, 8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투자 심리도는 내려갈 거다. 내려가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상방보다는 하방이 유리하다.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죠. 벌써 매트릭스를 보는 순간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그죠? 요 8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서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을 확정하는 순간 여기까지죠. 4월까지. 4월까지는 종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거고, 지그재그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종가는 종가 투자 심리도가 최고로 낮아지면 종가도 최고로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방을 보신다면 2022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고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저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겹쳐서 과정을 겪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중간중간에 필터링을 하면서 해석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4월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같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가격과 조금 더 연동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달에 종가 투자 심리도를 보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여기에 있어요. A. 그죠? 그리고 기존의 종가가 가장 낮은 건 B예요. 왜냐면 11월 종가가 여기거든요. 그죠? 그런데 종가 투자 심리도로 보면 A가 더 낮습니다. 11월 달에 투자 심리도를 만들고 나서 한번 횡보했고 1월 달에 뚝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종가로 따졌을 때는 12월 종가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종가가 낮죠.
1월 종가는 11월 종가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종가 투자 심리도 구조상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1월 달에 종가 투자 심리도는 11월 달에 종가 투자 심리도보다 낮아지니까 종가도 11월보다 낮아질 수가 있다. 문제는 11월보다 낮은 종가를 갖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12월 달의 저가가 11월 달 종가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의 저가를 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12월 달의 저가를 깨면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그림과 같이 횡보하죠. 예. 저투가 횡보해요. 저투가 횡보한다는 건 하락을 이어가는 거고 하락을 이어가게 되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 3월 달에 저가 투자 심리도가 0이 있는데 코스피는 없어요. 그 얘기는 4월 달까지 매트릭스가 다 1로 차게 돼요. 고, 저, 종이 다 1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계속 내려갈 거란 얘기고요. 2월 달에 저가를 3월 달에 또 깰 겁니다. 지금 환경이라면 그런 의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저가가 높아도 3월 달에 2월 달 저가를 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월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또 깰 거란 얘기죠. 2월 달에 1월 달 저가를 깨든 안 깨든 상관없이 3월 달은 2월 달에 저가를 깰 거고 3월 달에 2월 달에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로는 같은 수치가 되지만 코스피 지수로는 최저치로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는 확률상 또 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의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해요. 예, 고가 투자 심리도가 1월 달까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서 4월까지는 일구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월 달에 1월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다시 내려가면 4월 달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고가를 못 넘게 해야 돼요. 하락하려면. 고가를 2월 달에 1월 달 고가를 못 넘게 만들어 놔야 고가 투자 심리도는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러면 2021년 12월과 1월에 상승으로 잠시 전환했던 고가 투자 심리도는 2월부터 4월까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온 거고 방향은 다시 하락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루 남았어요. 내일 하루 남았는데 봉의 크기가 엄청 커요. 그렇죠? 이 정도 봉의 크기는 2020년 11월과 12월 달 정도 수준의 봉입니다. 이 정도 봉은 쉽게 안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달에 이거 고가 넘겠어요? 제가 보기에 못 넘어요. 그러면 이건 4월 달까지 계속 하락 시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달에 만들어 놓은 이 음봉은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만드느냐와 상관없이 장대 음봉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장대 음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고가 넘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걸 무슨 목적으로 감아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려진 월봉의 속성상 이건 올해 4월까지는 계속 하락을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여요. 이제 매수 전략은 5월 정도에 노려볼 수 있고요. 빠르면 4월이에요. 빠르면.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자리가 4월 정도일 테니까 5월 달에 4월 달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상방으로 턴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방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개인적으로 월봉을 봤을 때는 4월 정도를 봅니다. 4월.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거래량이 제일 무서워요. 네. 자, 거래량 투자 신뢰도가 가장 아래에 있을 때는 안정적인 구간이에요. 예. 그리고 거래량 투자 신뢰도가 맨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위험 구간이 됩니다. 자, 여기가 11월이죠. 예. 11월인데 이때부터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위험 구간에 들어온 거죠. 위험 구간에 들어왔어요. 근데 12월 달에 거래량을 줄였어요. 저는 늘리길 바랬는데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험 구간이지만 완전히 위험한 구간은 아니에요. 저렇게 붙어가면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달,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내일 거래량이 늘면 위험 구간이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위로 올라옵니다. 내일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거래량은 회복 불능이 돼요. 회복 불능. 이건 투매를 유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 거래량이 95% 조금 넘는데 내일 거래량이 터져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투매하기 위한 봉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든 안 달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건 완전히 무의미한 거고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가 관건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이게 볼린저 밴드 20하단선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볼린저 밴드 20하단선까지의 개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300이죠? 300보다 낮잖아요. 지금 만들어진 볼린저 밴드 20하단선은 300보다 낮아요.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뜻해요. 여기서 뜻한다는 건 거기서 멈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지. 자, 이번 달에 399에서 348까지 왔어요. 그럼 50% 내렸죠. 마이너스 50% 내렸습니다. 여기서 50% 내리면 얼마예요? 300이죠. 처음에 300 이야기할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제가 300 이야기를 꺼냈을 때가 언제냐면 5월달, 6월달이에요. 그때는 420, 430 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에서 300이라는 수치를 얘기하면 이거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348이에요. 이번 달 빠진 것만큼 다음 달에 빠지면 300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면 확률상 갈 거예요. 그럼 조건은 뭘까요? 이번 달의 저가를 다음 달에 깨야죠. 이번 달의 저가를 다음 달에 깨야 300까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그거 하나예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300까지 열린다. 그러면 300까지 들고 가보는 거죠. 300 정도 가면 이제 4,000원 안팎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 200 지수로 300을 깨면 이제 고퍼스로는 이제 4,000원대 가격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요게 2020년 11월과 12월 월봉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봉이 이 봉을 뒤집어 놓은 봉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을 보고는 절대 매수할 수 없어요. 뭐가 꼬리가 있어야 매수를 하지. 그래서 이건 들어갈 타이밍이 없는 봉이에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걸 보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가버리니까. 근데 지금의 월봉은 반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도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량이 늘면 정말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십시오. 여기서 뭐 4포가 올랐느니 3포가 올랐느니 전혀 무관해요.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무시를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의 형태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달에 300이 갔어. 그러면 300이 바닥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300이 바닥이 아니에요. 왜? 하락 시간은 4월까지 2개월이 더 남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달에 300을 못 가면 4월 달까지 300을 갈 확률이 높고요. 다음 달에 300을 가면 목표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단선이 뚫리거든요. 뚫리면 300 아래까지도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과연 2020년 11월, 12월 달에 매수를 한 걸 지금까지 들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들고 있으면 방어하겠죠. 자기네들이 물량이 있으니까. 근데 들고 있는 게 없다면 여기 방어할 이유가 없겠죠. 예, 자기네들 물량이 없는 거예요. 매수해서 들고 있는 게 없는데 뭐하러 방어해요? 더 싸게 내려서 매집하면 되지. 그런데 2020년 11월에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마지막 날 11월 마지막 날을 빼고 7.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11월 달에 7.4조 원을 샀어요. 진짜 많이 샀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날 2조 얼마를 팔았어요. 그래서 3.99인가? 4조 원 정도로 마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봐야겠지만. 근데 그걸 12월 달, 1월 달 거치면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만 20조 넘게 팔았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현물 없어요. 지금 외국인이 하락하고 있지만 들고 있는 현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려갈 때 방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해야 될 건 뭐냐? 개인에게 손실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줘요. 손실을 계속 주면 개인들은 사겠죠. 사면서 손실이 계속 늘어나요. 물 타서 예, 매수하면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아요. 더 싸졌을 때 팝니다. 왜? 못 버텨요. 예. 자, 코스피 200 지수가 막 400 넘고 막 420 가고 그럼 미친 듯이 사요, 개인은. 왜냐면 눈앞에 상승이 보이니까. 예. 500 갈 것 같고 600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350 가고 300 가고 250 가잖아요. 그러면 다 팔아요. 왜? 지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손익을 보는 거지. 본인의 계좌가 플러스면 좋은 장이고 본인의 계좌가 마이너스면 나쁜 장이에요. 본인의 계좌의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싸지니까. 싸지면 매수할 가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팔아요. 그리고 본인 계좌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하고 쉬어야 되는데 더 사요. 그런 속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더 내려도 무관하다. 예,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겠지만 결국에는 돈놀이인데 지금 현물은 개인이 다 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젠가 다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매수할 가격이 지금이냐라는 거예요. 전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가격이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돈은 갖고 있는데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월 달에 저가를 깨면 300까지 열린다. 예. 300까지 열리면 그때가 매수 찬스냐? 아닐 거다. 예. 그냥 300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300까지 가서 멈추면 다행. 예. 안 멈추면요. 그러면 3월 달에 또 내리겠죠. 그럼 그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거품 무는 거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 구조로 봤을 때는 2월 달에 1월 달 저가를 지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3월 달에 다시 깨면 돼요. 예. 그러면 1월 달에 만들어진 저점이 다시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저점은 2월에 깨든 3월에 깨든 깨기만 하면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최저치로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멈춘 게 아니다. 반대로 여기서 올라가면 위에서 한 번 더 하방을 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아직 4월 달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물 매도는 3월 달에 청산되거든요. 만기가 오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 이상 2월 달에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환매를 해. 환매수를 해서 선물 물량을 줄여나가면 상승에 대한 여지를 고민해 보겠지만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선물 매도만 들고 있다면 그건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서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게 3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월 달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환매하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는 흐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의 구조는 4월 달까지 하락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올해 4월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 폭락한다.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번 달, 내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월봉의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그건 폭락의 징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300까지는 하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는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하셔도 돼요. 다음 달에. 근데 붕괴되는 순간 손절이에요. 그리고 붕괴되면 저 같은 하방론자는 300까지 열린다라는 거죠. 지금 50% 내렸지만 다음 달에도 50% 이상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있죠. 신기하게 주봉에도 똑같은 흐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종가 투자 심도가 여기서 하락했어요. 요게 2021년 12월 5주봉이에요. 그죠? 그리고 연구관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그죠? 요게 1월 1주예요. 1월 1주.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2021년 12월 4주와 2021년 12월 5주 중에 하나 종가가 하락하고 1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하방이다. 그러면 확률상 1월 말 종가가 가장 낮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일 낮아요. 가장 낮잖아요. 두 번째, 2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3월 첫 번째 주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틀밖에 없는데 이틀 동안 만약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2월 마지막 주가 종가가 제일 낮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할 경우만 유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종가를 감아 올려요. 내일 종가를 감아 올리면 이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승이 오면 이격이 주봉상 이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갭 상승을 했다가 쪼르륵 내려가지고 이번 주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종가를 마감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2월 달도 윗골이 다 그렸고 이제 하락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2월 첫 번째 주에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가 관건이고요. 2월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는 이미 하락을 위해서 준비를 맞춰놨어요. 보세요. 1구간이 딱 자리 잡고 있지. 그리고 거래량 투자 심도가 0이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봉 거래량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봉 거래량이 내일 상승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면 이건 거래량 투자 심도를 하락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는 거래일이 이틀이고 그 다음 주는 거래일이 5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줄고 그 다음 주는 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횡보해요. 올라갔다가 횡보했다가 횡보한다고요. 그러면 거래량 투자 심도는 맨 위로 갔는데 맨 위에서 횡보하는 거죠.
그러면 2월 3주, 4주 됐을 때는 거래량 투자 심도가 0구간, 그 다음에도 0구간, 3주간 0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맨 위로 치솟아요. 그럼 이건 투매거든요. 예. 근데 이 구조가 월봉하고 주봉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이 투매 구조가 된다는 얘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서 놀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감아도 된다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단선까지 감지 않아도 돼요. 이건 투매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서 지금 구조는 내일 거래량이 나오면 하락에 너무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아래 꼬리가 완벽하게 길어지지 않는 한, 그냥 1% 내외 한 4포, 3포 정도의 크기라면 무의미해요. 무의미. 아니 50% 내렸는데 거기에 4포 오른다고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장대 음봉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은 2021년 12월 4주차부터 이미 준비가 된 거고, 그 전에 10월, 11월, 12월 달까지 주봉에서 횡보를 하면서 종가를 8번 올려놨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떨어지지 않고 버틴 게 마치 상승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서 보니 종가 투자 심리도를 내려가기 좋게 이미 12월 4주부터 설계를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3월 첫 번째 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2월 첫 주에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보시고요. 2월 첫 주에 종가가 상승하더라도 두 번째 주에 하락하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상승을 해도 다시 하락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3월 첫 번째 주까지 또 종가 투자 심리도는 또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하려면 계속 상승해야 돼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그다음에 3월 첫 번째 주까지 5주 연속 오를 게 아니면, 지금은 그냥 3월 첫 번째 주까지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시는 편이 합리적인 거죠. 다만 여기서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폭락의 구조를 갖는다. 그죠? 그러면 월봉 폭락, 주봉 폭락의 구조를 가지면 지금 내린 것만큼 더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내일 거래량이 증가하면 월봉과 주봉이 동시에 늘어날 거예요. 저는 아래 꼬리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래량을 늘리는 게 장대 음봉을 완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거래량 꼭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시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구조 속에서 거래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버틸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게 반드시 맞을 거다, 이게 진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구조와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움직이려면 그만큼 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선물을 왕창 사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사더라.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에는 구조적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대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거죠. 자, 요 분석 자료를 보시고 다음 달 시작됐을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조에서 보셔야 될 건 뭐냐? 2월 첫 번째 주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그리고 내일 거래량이 월봉 주봉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 요 두 가지만 설 연휴 지나서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저걸 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해석했던 거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린 동영상입니다. 오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